유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훈유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 이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뭐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8월 8일 2022년 8월 8일 한국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도심 속에서 엄청난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생기고 재산적 피해도 생기고 뭐 이제 각종 사회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은 소모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해서 저는 이제 채널을 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좀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록적으로 폭우가 쏟아졌어요. 80년 만이라고 하는데 최대 350mm인가? 거의 400mm에 가까운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차량 침수인데요. 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재산 1호가 집이면 2호 재산이 보통은 차잖아요. 제가 일을 했던 강남의 서초동 이제 빌딩도 물에 잠겨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다 침수가 됐대요. 거기 이제 일하던 이제 동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와 망했다 막 이러면서 차량 완전 침수나고 난리 났다. 차량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자기 침수 피해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문제인데요. 침수는 보통 주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비가 오면은 뭐 강남이나 뭐 서울 시내 다 막히잖아요, 그죠? 뭐 강변북로도 통제되고 올림픽대로도 통제되고 도심에 물이 차가지고 막 도시 속에서 막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단 차량이 침수가 되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자동차 보험의 자차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자차 보통은 이제 전손 처리를 하고 보험 증권상 기재되어 있는 차량가액을 중고차 가격을 반영을 해서 차량가액과 사고 당시에 내 차량의 중고가액에 준하는 세금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침수 차량 전손 후 신차 구매 시 차량 취등록세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담보들이 보통 있습니다. 이제 그 담보를 통해서 한번 자차로 받고 나중에 차 살 때는 그 취등록세를 또 한 번 더 받는 그런 처리 과정이 있으니 이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필수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가입을 하고 다니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실 만한 것도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이 침수가 발생을 해도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썬루프나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침수가 되면요, 그거는 본인의 과실을 봐서 전손 처리가 안 됩니다.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네.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제외한 차량 안에 있었던 뭐 노트북이라든가 시계라든가 뭐 이런 잡동사니들, 뭐 근데 비싼 뭐 롤렉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차에 뭐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괄 처리가 안 되십니다. 네, 그런 것들도 보상 처리가 대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차가 썬루프가 열려 있었는지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어떻게 아냐, 보험사 직원들이 어떻게 아냐.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네, 보험회사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일단 차량 침수가 되는 과정은요, 창문이 열리거나 썬루프가 열려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주차 중 사고입니다. 주차 중에 침수가 되는데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길가에 잠깐 날씨가 더워가지고 어디 식당이나 어디 건물을 갔다가 날씨가 더워서 썬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거기서 막 비를 막 쏟아 맞고 막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주변 CCTV라든가
그리고 침수될 때 내 차만 침수되는 게 아니에요. 앞차, 뒤차, 옆차 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앞차, 뒤차, 옆차 블랙박스에서도 확인이 다 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내가 차량을 창문이나 썬루프를 더워서 살짝이라도 열고 혹은 환기시키려고 살짝 열어놓고 주차를 했는데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럼 당장 가서 차량의 창문이랑 썬루프부터 꼭 닫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보험 처리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기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적 이슈가 그동안 많이 되어 있었던 카푸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어린 분들, 20, 30대, 저는 20, 30대 초반까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차의 단독사고 보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손해보험은 원래 천재지변을 안 해주는데, 이 자동차 사고 관련해서는요, 천재지변을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뭐, 우박, 풍수재, 그리고 낙뢰, 이 정도는 보험에서 자차는 처리를 해줍니다. 이 자차 안에서도 이 단독사고 보상 특약에서 특별약관에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차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특히 이제 외제차 같은 비싼 차량들은 나이 어린 사람들이 타면은 자차 비용이 제일 비싸요. 사실은 대인됨을 뭐 해봤자 크게 안 비싼데 자차 가격이 정말 비싼데, 왜냐면은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혼자 사고 낸 것도 보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데요. 모럴 사고라고도 합니다. 보통 전문용어로. 이 모럴 사고를 유발을 할 수 있죠. 내가 혼자 어디가 긁혀 있었는데 혼자 벽에다가 긁고 나 이거 사고 났다 하고 자차 처리를 해버리고 수리하시는 분들도 꼭 있으시니까. 그래서 자차 보험에 단독 사고가 들어가면 되게 자차 보험이 비싼데 이거를 빼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 조금 아끼겠다고. 근데 이런 분들이 길 가다가 물에 차가 빠진다던가 아니면 풍수를 맞아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보상이 안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차량을 자기가 유지하고 보험까지도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탈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기를 저는 정말로 좀 권해드려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잠깐의 순간의 재미와 조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했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번 풍수재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5,000대 정도가 차량이 침수됐는데 그 중에 1,000대가 이제 외제차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외제차들이 이제 침수가 되면 보통은 단가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국산 차량 침수 2,000대랑 외제차 차량 침수 한 1,000대 이렇게를 따졌을 때 피해액이 1,000대가 훨씬 크거든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외제차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이번에 뭐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고급 아파트가 전체가 침수가 되면서 거기 안에 있던 뭐 람보, 뭐 페라리, 뭐 롤스로이스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침수가 돼서 얘네들 다 전송 처리가 이제 될 예정일 텐데, 보험사에서 지출하게 될 보험금의 손해액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한 이제 보험료 할증 효과까지 이제 좀 생겨나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까지 일단 차량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이번 폭우 뭐 정말 많은 이슈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뭐 이제 5,000대의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1,000대는 외제차고 그리고 4,000대는 국산차고, 이거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분명 또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거를 보험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손해율이 발생할 거고, 그 손해율을 메꾸기 위해서 선량한
운전을 하지 않았던 보험 가입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 또 엄청나게 할증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이 손해율을 적용을 해서. 이런 2차, 3차 피해까지 생각을 하면은 전 국민적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우선 이런 유사시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아주 커다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지키는데 사용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이제 손해 방지 뭐 비용이라든가 손해 경감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몇 푼 조금 들어가는 거 아깝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걸로 돌려받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뭐 자동차 보험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자차에 단독 사고가 빠진 게 없는지, 내 운전자 보험에 뭐 자부상이랑 뭐 침수 관련된 담보들이 빠진 게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각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좀 없는 담보를 좀 채워 놓으시고 침수에 잘 대비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는데 물론 재물적인 거 말고도 뭐 인명적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피해가 참 어떻게 보면은 허망하고 황망한데 신체적으로도 재물적으로도 하루빨리 보상을 잘 받고 사고 처리가 잘 되셔서 모두가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을 준비를 할 건데요. 2부 영상은 이것도 이제 침수 관련된 영상입니다. 침수 시에 또 이제 대비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빵.